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잘 지내기 위해서 당분간은 현금 확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대기업이 인력을 30% 자른다고 하네요. 하청은요, 얼마나 더 잘라내야 될까요? 여전히 지금도 빚내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부동산도 집도 사치제입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한도 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사는 게 맞지, 무리하게 사면 인생이 개짝살 난다고 보면 맞습니다. 빚지면 큰일 납니다. 연끌이든 코인이든 다단계든 뭐든 걸려들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판입니다. 미국이 강경보호 무역 기조로 가고 있는데 현대차 수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보면 우리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도 많은데 여전히 한국이 별일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처지인데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면 그들이 사기꾼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서 전 세계가 후덕일 수 있죠. 앞으로요, 복지 예산 다 삭감되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습니다. 달러환율은요, 1600원, 1800원, 2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관세가 10%, 20% 이렇게 부과되면요, 한국 주식은 그냥 끝장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발 산업 불황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제 완전 무너뜨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강도 관세의 파괴력이 엄청날 겁니다. 한국이 침몰한다고 봐도 맞죠. 앞으로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도 엄청 많고 점점 양극화되고 쓸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폭증할 겁니다. 이게 지금인데 여전히 한국에 있는 이 쓸데없는 언론들은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 1,500만 명, 2,000만 명 추방 계획을 제시했죠. 실제로 그만큼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마 반이민, 보호관세, 자국주의가 더 거세질 건 분명합니다. 이게 미국을 그리고 다른 전 세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몇 년 지나면 밥값 2만원 시대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3, 4년은 아무 짓 안 하고 트럼프가 하는 짓을 구경하는 게 안전해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관세가 10%, 20% 부과되면요, 미국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수작질을 벌리면요, 전 세계 물가가 폭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도 닥친다고 하죠. 트럼프 1기 때 무역 가중 평균 관세가 1.5%에서 3%로 올랐답니다. 대중국 관세도 3.1에서 21%로 올랐다고 하고요. 중국 수입 의존도가 16%에서 2016년에 16%에서 2023년 13%로 줄어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팔려고 했던 걸 한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내수, 중소기업 다 망가지는 거죠.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안 쉬운 상황인데,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꼴인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며 집에서 따뜻해질 때까지, 바깥 날씨가 맑고 쾌청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깥이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함부로 맨몸으로 나갔다는요, 비 쫄딱 맞고 감기 몰살에 폐렴까지 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조심조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비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돈 왕창 빌려가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경제위기가 온다고 떠들어댈 정도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야 됩니다. 함부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일,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희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자산을 관리하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냥 희망적이고 마냥 낙관적이면 인생이 금세 쪼그라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제 나라가 되어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한국 경제의 침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개념 또라이들이 늘어나고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이 분쟁들이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살고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겁먹 부리고 허세와 과시로 떠들어댔던 인간들이 되게 이제 힘겨워질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분간은요, 현금 확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돈 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냐, 아니면 쓰나미에 쓸려 나가서 인생이 끝장나냐, 이걸 누가 결정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면 금방 이렇게 초토화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가족의 이 처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착실하게 살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다,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고민이 더 쌓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또 마음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조금이나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 4년간은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내면서 다음 시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하고 함부로 비교해본들 의미 없습니다. 대출자도 죽어나가고 금융노예들 죽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손실을 금융권들이 금융노예에게 다 떠넘길 겁니다. 은행들의 희망퇴직금이 8억이다 10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넘치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많이 보유하면요,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곧 내 돈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대출 안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죠. 대출로 계속 상황을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가 빌린 돈의 3배, 4배를 갚으며 빚쟁이들이 살아가는데 참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 영끌들은 자기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만 할 거다라고 착각하며 지내왔는데, 그 착각이 무너지면 그들은 더 빨리 몰락할 것 같습니다. 좀 우려하고 염려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 인정하고 살아가야겠죠. 좀 더 많은 기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함부로 돈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땀 흘려서 애쓰고 번 돈이, 그 돈이 진짜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삶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 최소 3, 4년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